자, 지난 시간까지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했고 오늘은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역함수를 공부하려면 앞서서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 그리고 항등함수까지 이제 상수함수도 같이 공부를 했었지만 이 세 가지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 그리고 항등함수 이 세 가지 제대로 이제 공부가 된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자, 역함수라고 하면 함수가 하나가 뭔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거꾸로 된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자. 1, 2, 3 그리고 공역이 4, 5, 6 이런 식으로 대응된 f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f라는 함수는 방향이 있죠. 두 집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들끼리 이제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하지, 그렇지? 자,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거꾸로 가는 함수 이거를 갖다가 f의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f의 역함수는 그런 방향이 y에서 x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얘가 새롭게 정의역으로 바뀐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f에 1을 넣어서 지금 4가 됐어. 그리고 f에다가 2를 넣어서 5가 됐고 f에다가 3을 넣어서 2를 넣어서 6이 됐죠. 그 다음 3을 넣어서 5가 됐어. 근데 f 인버스라는 데는 4를 넣으면 거꾸로 이제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f 인버스는 방향이 이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f 인버스에다가 5를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f 인버스에다 5를 넣으면 거꾸로 가는 거니까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랑 자리가 바뀌고 인버스가 이제 붙게 되는, 인버스가 붙으면 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마찬가지로 f 인버스의 6은 누구다? f 인버스 6은 2다.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2. 그렇죠? 그러니까 4, 5, 6이 새롭게 정의역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치역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하나의 역함수를 얘기를 들었는데 역함수도 하나의 함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어서 내가 모든 어떤 f가 주어져도 걔가 역함수가 있을까? 그건 아니란 말이야.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1대1 함수랑 1대1 대함수를 공부를 이제 해놓고 봐야 된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자,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쌤이 그린 거는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때 이제 각각에 대한 함수값들을 적어봤는데 만약에 이런 함수가 역함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갔어. 그러니까 f에 1을 넣었는데 5가 됐고 f에 2를 넣었는데도 5가 됐어. 자, 그 다음에 f에 3을 넣었는데 4가 됐어요. 이거는 함수가 된 거 맞죠? 근데 보시면 이것 때문에 f 인버스 5가 만약에 있다고 쳤을 때 얘가 f라고 한다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1 또는 2 뭐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5를 넣어서 함수값이 두 개가 대응이 되는데 대응이 될 수가 있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거꾸로 보냈을 때도 어떻게 돼야 된다? 화살을 하나씩만 써야 돼. 그러니까 얘는 f는 정의는 되지만 f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받는 애들도 함수가 정의되려면 이제 주는 거는 화살을 하나씩만 줬으면 됐는데 받는 애들도 하나씩만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함수는 되지만 역함수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화살을 하나씩만 가지면 된다고 했으니까 받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대응시켜 볼게요. f라고 치자. 자, 지금 어떤 f야? 1대1 함수를 생각을 먼저 한 거 맞지? 근데 이렇게 거꾸로 보냈어. f 인버스가 만약에 있다고 쳤을 때 거꾸로 보냈는데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얘가 새로운 정의 원소가 됐는데 4, 5, 6, 7이라고 쳤을 때 얘가 화살이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받은 게 있어야 얘가 주지. 그치?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더라도 f가 f의 역함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이 7이라는 게 없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저기나 여기나처럼 f 자체가 1대1 대형함수가 되어야만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
일단 역함수라는 거는 f가 1대1 대응 함수가 돼요. 1대1까지만 되면 안 되고 1대1 대응.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대1 함수가 뭔지 1대1 대응 함수가 뭔지 공부를 한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 1대1 대응이 되어야 뭐가 존재한다? f 인버스가 f 역함수죠. f 인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존재한다. 존재할 조건이나 f가 1대1 대응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나 같은 문제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f 역함수가 언제 존재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점을 찍어보잖아.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는 뜻이야. 자,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수학 4에서 대칭 이동이라는 거 공부를 했었거든. 자, f라는 함수는 지금 보시면 1,4의 점이 찍히고 2,6이야. 자, 그 다음에 3,5가 나오지, 그치? 자, 이런 게 이제 f라는 함수 그래프인데, 그럼 f 역함수도 한번 그려보자. f 역함수 같은 공간에다 그려볼까? 자, f 인버스는요 4, 얼마를 지나야 돼? 4,1을 지나야 되지, 그치? 4,1. 자, 그 다음에 5,3을 지나야 돼. 5,3, 5,3. 너무 낮게 그렸다. 자, 5,3 여기를 지나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6,2를 지나야 돼. 6,2. 자, 근데 상황을 보시면, 여기에 무슨 선이 있다고 쳤을 때, y는 x라는 선이 있다고 쳤을 때, 1,4는 서로 이제 y는 x에 뭐하다? 대칭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네, 그림 좀 마음에 다시 봐봐.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이런 얘기거든. 1,4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y는 x에 대칭 이동된 점 그리고 4,1이 여기 있다는 뜻이거든. 4,1 맞죠? 그치? 자, 그 다음에 2,6이라는 점이 있으면은 이 위에 이만큼 위에 있을 거야. 자, 그러면 6,2는 뭐야? 6,2는 이쯤에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서로 대칭이라는 거지. 대칭. 자, 그 다음에 3, 이제 5의 대칭인 5,3이라는 점도 여기 있다는 거지. 5,3. 아, 이거 3,5를 안 찍었구나. 자, 요것도 요만큼도 이제 대칭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fx랑 f 인버스 x는 뭐하다?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 정도까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이제 원소 3개짜리만 대응시켜 가지고 이제 본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역함수 구하기라는 거 한번 해보자. 만약에 y는 fx가 y는 ex라고 할까? y는 ex라는 함수 그래프가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x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마다 얘는 항상 뭐가 된다? 2배가 돼서 튀어나오는 애들이야. 그치? 그럼 그거의 거꾸로는 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함수는요 1을 이제 2로 뱉어내고 그 다음에 2는 4로 뱉어내고 만약에 2분의 5가 있으면 5로 뱉어내고 3.2가 있으면은 얘는 6.4가 되고 기타 등등등등등. 정의의 원소가 이제 셀 수 없이 많아. 그렇죠? 실수 전체를 이제 정의역으로 치면은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역은 뭐가 될까? 이게 지금 fx가 2x라면 f 인버스 x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f 인버스 x는 반대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반틈하고 또 반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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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돼. 그치?
자, 그려보면은 그런 거지. y는 2분의 1x.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이 있으면은 얘가 모든 점들이 죄다 다 뭐다? y는 x에 대칭되도록 그려주면 되는 거야. 자, 수학상에서 우리가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었어. 자, 이거를 y는 x에 대칭이동 시키면 어떻게 된다? x 자리랑 y 자리를 바꾸시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를 y에 대해서 풀어보시면 미안. 자,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y는 2x라는 함수가 있으면 2분의 1x가 역함수가 되는 거 맞지? 그치? 이게 하나의 뭔데?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걔가 역함수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거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뭐만 하시면 된다? x랑 y를 자리만 바꿔주시면 돼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x 대신에 y를 대입을 하셔야 되고 y 대신에 x를 대입을 하셔야 돼. 맞죠? 이게 이제 역함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까지 해서 예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같이 풀어보고 역함수에 대한 성질까지도 얘기를 해봅시다. 역함수 성질을 먼저 얘기를 하고 가보자, 얘들아. 자, 역함수 성질은 봐봐. 만약에 f 인버스에다가 거꾸로 다시 또 이제 인버스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 나오는 거 맞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성질인데 f에다가 f 인버스를 만약에 합성하거나 f 인버스에다가 f를 합성하게 되면은 얘는 당연히 이제 무슨 함수가 될 것 같아? 자, 보세요. 이 숫자에서 3에다가 뭐를 더해야 얘가 0이 되지? 다시 미안. 3에다가 뭐를 더하면 얘가 3이 되지? 0이 남았죠. 자, 그 다음에 3에다가 뭐를 더해야 얘가 0이라고 할 수 있지?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3에다가 뭐를 곱해야 얘가 3이 된다 할 수 있지? 얘 1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에다가 뭐를 곱해야 여기 있는 1이라는 숫자가 될 수 있다? 3분의 1이다, 맞죠? 자, 여기서 예전 교육과정에는 있었던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거든. 너희가 이제 항등함수라는 걸 왜 앞에서 왜 공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는 일단 역함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1대1 대응까지 돼야 되니까 1대1이 뭔지 알아야 되고 1대1 대응까지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공부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항등함수는 왜 공부를 했었는데, 항등함수를 공부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을 갖다가 역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역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숫자니까 거꾸로 되는 거니까 역수야. 근데 덧셈에 대한 역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수는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곱셈에 대한 역수는 3분의 1이 맞아. 근데 이것도 하나의 역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함수에다가 합성이라는 게 유일한 이제 연상 기호인데, 그러면 똑같이 자기 자신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여기에 무슨 함수가 들어가야 돼? 항등 함수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번에는 이 항등 함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누가 들어가겠어? 자, 다시 숫자에서는 이 3의 역수가 들어갔으니까 함수니까 무슨 함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역함수가 당연히 여기 들어가겠지. 그치?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무슨 함수가 된다? 항등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만약에 y는 2x 더하기 3이 있어. 2x 빼기 6이 있어. 이런 함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역함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fx라고 하자. 자, 그럼 f 인버스 x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뭐냐? 얘를 y라고 생각하고 x랑 y를 자리를 바꾸시면은 이렇게 돼. 그치? 자, 그래서 x 더하기 6은 2y니까 y는 2분의 1x 더하기 3 이렇게 되거든. 이게 누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x랑 y를 자리를 바꿨잖아.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넣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이거는 y에 대해서 다시 풀면 이게 f에 대한 이제 역함수가 됐으니까 얘가 2분의 1x 더하기 3 이렇게 됐다는 처리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f에다가 f 인버스 x를 한번 합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f 인버스에다가 f를 한번 합성을 해보자. 그러면 f 안에다가 얘는 2분의 1의 x 더하기 3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이 자리에다가 2분의 1x 더하기 3 빼기 6 이렇게 쓰면 당연히 누가 나와? x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에다가 자, 다시 f 인버스 안에다가 2x 빼기 6을 대입을 하면은 2분의 1 하고 여기다가 2x 빼기 6을 넣어야 돼. 자, 더하기 3은 그대로. 그러면 봐봐. 이것도 x 빼기 3 더하기 3이니까 여기도 x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이거의 결과가 둘 다 당연히 무슨 함수가 나와버려? 항등함수죠. 항등함수. y는 x. 맞지? 그래서 얘랑 합성이라는 거는 연산인데 그런 연산을 거치게 되면은 당연히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고 숫자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야. 그치? 자, 이런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랑 같아요. F랑 만약에 G랑 합성을 했는데 이게 항등함수가 나왔어. 그 말은 이거는 무슨 사실이다? G는 F의 역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같은 얘기가 돼.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랑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와버렸어. 그냥 곱해서 1 되는 숫자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역수처럼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혹은 이게 연산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만약에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것까지 가능한 거야. 자, 보세요. 만약에 2 더하기 3은 5라고 치면 얘들아 너희가 2에다가 3에다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양변에 더한다고 치면 어떻게 돼? 순서는 뭐 덧셈이니까 어디다가 더해도 상관없지만 그건 교원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이제 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당연히 성립하는 거 맞지? 그치? 이 식이나 당연히 성립하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야. 만약에 f 오브 g에다가 얘가 항등함수인데 합성이라는 건 교원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양변에다가 이 짓을 해보시면은 연산이니까 응?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야. 집합에서도 할 수 있거든. 자, 그럼 이거 먼저 연산해도 되니까 얘는 항등함수니까 좌변은 g만 남고 우변은 f 인버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같은 얘기가 됐다 이거야. 그치? 자, 세 번째. F랑 G랑 연산을 했을 때 합성을 해서 이거를 합성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나올 것 같아? 자, 보세요. G가 먼저 있어. X에서 Y로 가고 G로 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F야. 그러면 이렇게 간 게 F 오브 G 되는 거 맞지? 그치? G부터 연산하고 그 다음에 G부터 이제 계산하고 그 다음에 F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역은 뭐냐는 거야. 이거에 대한 F 오브 G의 이제 역은 누구냐 해보시면 순서가 어떻게 가야 돼? 얘는 X에서 G로 가는 함수라고 치면 F 오브 G가 G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아니지 미안 X에서 G로 가는 함수라고 치면은 이거에 대한 역함수는 당연히 누가 돼야 된대? G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시작이 일단 G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다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F의 역함수고 얘가 G의 역함수야. 다 역함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러면 이거랑 같은 함수는 누가 된다? 먼저 F 인버스부터 계산을 해야 되고 뒤에 있어야 되지. G 인버스가 그 다음 앞에 있어줘야 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이거를
분배한다고 만약에 치잖아. 그럼 비교를 자꾸 시켜주는 거야. 2 곱하기 3에다가 여기에 5승 이렇게 지수가 있으면은 뭐 지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짓을 하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 위에 있으니까 자꾸 집어넣어 보는 거 아니야? 집합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되지, 그치? 등무로 가는 법칙이지. 그래서 이런 것처럼 차이가 발생하지 않냐? 아니나 다를까? 이런 또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물을 수가 있겠지. 해서 순서가 바뀌니까 함부로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저거를 마음대로 풀어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되겠고, 만약에 3개짜리여도 어떻게 할 수 있어? f 오브 g 오브 h에다가 인버스다. 그럼 당연히 누구부터 계산이 돼야 돼? f 인버스부터 계산하고 그다음 g 인버스, h 인버스 이런 순서대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다. 그렇지. 자, 여기까지 이제 역함수 성질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제 같이 보시고, 자, 역함수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직접 구하는데 목적이 이제 있지 않고 대응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게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게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죄다 이제 1대1 대응함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자, 앞에서 했던 것들이 죄다 다 필요한 상황이야. 수학하는 조금 더 수학 상황보다도 이제 단원 순서가 나름 이유가 있거든. 이제 함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집합을 얘기를 한 거고, 그치? 그 다음에 함수를 통해서 함수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사실을 아시고 중학교 과정에 비해서, 응? 그래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까지만 일단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2학년 가서 수학 1이나 수학 2를 공부를 하셔도 함수 얘기가 죄다 계속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될 거예요. 알았죠? 자, 209번 보자. 자, 기억에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4, 5, 6, 7 이렇게 있어. 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1이 4로 대응되고 2가 6으로 대응되고 3이 5로 대응됐어. 자, 이거는 1대1 대응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f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존재하지 않으니까 버려주시고, 니은은 보시면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4, 5, 6이 있어. 자, 이거는 f 인버스가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 찾으면 돼? f 인버스가 존재하는 거는 1대1 대응함수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디귿은 어때? 자, 이렇게 가는데 이것 또한 당연히 존재한다, 그렇지? 자, 리얼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지금 잘 가다가 있잖아. 여기서 상수함수 이렇게 생겨버렸거든? 자, 1대1 대응함수 안 되죠, 그렇죠? 1대1 함수가 아니잖아, 그렇지? x 값에 대해서 하나 이제 뭐 이 값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뭐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뭐 4, 5 이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치면은 2, 3, 4, 2 뭐 죄다 이제 이 사이에 숫자가 정말 많을 거야. 정말 많을 건데 이게 죄다 지금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이런 상황이야. 맞죠? 그래서 이거는 f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누구겠어? 대표적인 1대1 대응함수가 1차 함수였으니까 직선이니까 직선 중에서도 이제 기울기가 양수이거나 음수인 거,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안 되고요, 상수함수. 그리고 기울기가 없다기보다 기울기가 0인 직선이지, 상수함수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 x는 3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함수도 아니니까 역함수를 논할 가치가 없겠지. 그리고 2차 함수도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만약에 정의역을 축소한다거나 이러면은 역함수를 가질 수도 있다. 자, 유제 210번을 푸시고 211번을 보자.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래. 역함수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x, y 자리 바꾸면 돼. 이거는 정말 쉬워요. y에 대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기 좋게 역함수가 완성된 상황. 자, 그 다음 212번 유제를 푸시고 넘어오도록 하세요. 1차 함수, 역함수는 당연히 1차 함수 될 거예요. 뭔가 변동이 없으니까. 차수에 대해서. 자, 213번. fx가 2x 더하기 1이야.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f 인버스 5가 a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f 인버스 b가 5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AB를 찾아주세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직접 구하지 않는다. 알았죠? 이렇게 풀도록 하세요. 자, f에 a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앞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인버스를 뭐 할 수 있니? 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fa를 집어넣어 보면은 2a 플러스 1인데 얘가 5란 말이야. 이런 거지. f 인버스에다가 5를 넣으면 a가 나오는데 f에다가 그러면 a를 넣으면 다시 이제 5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a를 넣어서 5가 나온다. 이렇게 요식만 쓰셔도 되는 거지, 그렇지? 아,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f에 5를 넣으면 거꾸로 이제 b가 나온다 이런 얘기랑 같으니까 5를 저기다가 넣으면은 f5는 얼마니? 11이거든. 얘가 b다. 쉽죠? 쉽죠? 자, 214번 풀고 215번 fx가 ax 플러스 b 1차 함수다, 그치? a가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f 인버스라는 거를 얘가 기호를 쓰고 있어.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어도 만약에 이런 기호를 지가 쓰고 있으면 문제에서 쓰고 있으면 f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a가 절대로 뭐가 아닐 거다. a가 절대로 0이 아닐 거다 갖고 가셔도 돼요. 요 이유 때문에 얘가 이미 역함수 이제 저 기호를 적고 있단 말이야. 역함수를 가지니까 마이너스를 넣을 수 있고 그게 1이 나온대. 역함수를 가지니까 3을 넣을 수 있고 그게 2가 나온대. 역함수를 가진다는 뜻을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될 거고 a가 0이 되면 상수함수 되잖아.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f 인버스가 1이 얼마냐? 똑같아. 자, 역함수를 안 구한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구할래? 자,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f1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고 이 말과 같은 말이 f2가 3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거 1차 함수니까 식으로 푸셔도 좋지만 쌤은 이렇게 할게요. 직선이잖아, 모양이. 직선이니까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2, 3을 지나. 함수가 나오면 식이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보는 거는 너무너무 습관적으로 해야 될 일이야. 응?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이고 그럼 얘는 한 칸 커지면은 몇 칸 올라가니? 4칸 커지니까 fx식을 완성 바로 할게요. fx는 4x. 왜? 기울기가 4잖아. 그치? 1 넣어서 마이너스 1 넣어야 되거든? 바로 식 세울 수 있겠지? 자, 2 넣어봐 3 나오는 거 확인 되지, 그치? 자, 그럼 fx가 이렇게 왔으면은 문제에서 묻는 게 이 녀석인데 그러면 f 인버스를 갖다가 1을 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별을 넣어서 1 그러니까 뭘 넣어야 1이 나오냐 이런 얘기지? 별을 넣었어. 1 나오는 거. 4 별은 얼마다? 6 별은 얼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역함수를 구할 줄 안다고 해서 구하는 거는 필요하면 구하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거나 근데 가급적이면 별로 구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쭉 그런 얘기는 계속될 거야. 자, 그 다음에 216번 유지 푸시고 역함수 성질 그래프 죄다 다 얘기를 했거든요. 예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17. 자,
역함수 얘기 나오니까 1차 함수가 가봐. 1차 함수가 계속 나오고 있지, 그치? 2차 함수는 쉽게 낼 수가 없거든. 자, 그래서 두 개의 1차 함수 f랑 g가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게 f 오브에다가 괄호가 되어 있어. g 오브 f가 인버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브 f 얘가 1을 넣어라. 자, 그러면 마음대로 이제 순서 바꾸시면 절대 안 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분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야? 순서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있었지, 그치? 하고 g 인버스. 자, 근데 함수는 합성 함수는 뭐가 이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뭐는 되니까 결합 법칙은 성립하니까 여기 있을 괄호를 갖다가 뭐 해도 돼? 그냥 풀어버려도 괜찮아. 그럼 이거 먼저 계산을 하셔도 되고 F 인버스를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합성하면은 없어지지 뭐. 항등함수야. 자, 얘가 항등함수 이렇게 되니까 항등함수랑 뒤에 거 합성해봤죠? 어차피 항등함수는 합성해서 뭐야? 곱하기에서 1 같은 존재랑 똑같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고 그럼 G 인버스에다가 F1 넣으래. 1 넣어보시면 2가 나와. 자, 이거 구해야 되는데 인버스가 있으니까 뭐 할까? 얘를 아까처럼 별이라고 두시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별인데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지, 그치? 자, G별은 얼마니? 2별 플러스 8이 2가 나와야 되니까 2별은 얼마? 마이너스 6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밑에 거 218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219번 좀 그려보자. 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거를 파랗게 하자. 자, 여기에 이제 fx, y는 fx. 여기다가 a. 그 다음에 b. x축에다가 a, b, c, d가 안 적혀 있는데 y는 x를 준 이유가 이거 적으라고 한 이유 이제 적으라고 해서 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 놓고 가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여기도 d. 그 다음에 e도 여기.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f 오브 f에다가 인버스가 있고 여기다가 c 이렇게 구하라고 했거든. 자, 여기서 일일이 푸는 방법이 있고 바로바로 이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풀어볼게. 얘가 어차피 풀어서 이제 바꿔도 f랑 f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거든. 얘를 별이라고 두자. 그럼 f에 뭐를 넣어야 얘가 c가 나오냐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뭐를 넣어야 얘가 c가 나와요? 여기를 보셔야 되겠다, 그렇지? 자, 얘는 b였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다 b를 집어넣으시면 f 인버스 b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 마찬가지로 구하기 위해서 얘를 뭐라고 하자? 세모 이렇게 하자. 그 말은 f에 세모를 넣으면은 b가 나온다. 그럼 뭐를 넣어야 b가 나오냐? 여기를 보셔야 되겠다, 그렇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 이 녀석이다. A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바로 보는 방법은 이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자, 여기 봐봐. F에 2를 넣어서 얘가 만약에 5가 나온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읽죠? 2를 넣어서 5가 나오니까 방향이 이렇거든. 근데 이 말은 F의 인버스 5가 2가 된다. 역함수가 존재하면. 그러면 얘가 2,5라는 점은 이거는 fx야, 알지? fx 그래프를 보고 f 인버스 5를 읽는 방법이거든. 근데 이거는 fx입니다. f 인버스 x가 아니고. 그래서 fx니까 5를 여기서 쳐다보고 거꾸로 해서 2라고 읽어주셔야 되는 거야. 알았지? fx 그래프야. f 인버스 x 그래프는 지금 없습니다. fx 그래프를 보고 f 인버스 c를 읽는 방법은 뭐라고? 여기 y축에서 찾아서 거꾸로 b 이렇게 읽어주면 되니까 얘가 f 인버스 b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fx를 보고 여기다가 y축에서 b를 찾아서 거꾸로 a 이렇게 읽어주면은 바로 가는 방법이 되겠지. 그치?
fx를 보고 이제 f 인버스 값을 잃는 방법이니까 조심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f 인버스 x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또 5 집어넣어서 1을 나온다 이러면 안 되니까. 알았지? 말은 맞지만 그림에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자, 그래서 220번 풀고 그 다음에 221번으로 넘어온다. 자, 오늘은 요 역함수 얘기 요거까지만 할 거거든. 뒤에 있는 함수 방정식이나 혹은 다음 시간에 다 모아서 하도록 할게. 자, fx가 있잖아. 2x 더하기 a. 이거의 역함수의 이제 이거의 그래프와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4다. 자, 이 얘기죠. 이거랑 지금 두 개의 교점이 4, 얼마라는 뜻이야. 응? 그래 놓고 a 값을 구하래. 그러면 봐봐. 2x 더하기 a라는 함수 그래프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인버스 x 구하는 문제 아니다.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있잖아. 이거의 역함수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너희한테 없다고 해도 직선과 직선의 교점인데 이 교점의 x좌표가 지금 얼마라는 뜻이야? 4다 이런 소리가 되거든. 그런데 이 둘은 아까 전에 이제 쌤이 처음에 그려놨던 보조선이 뭐야? y는 x라는 직선이 중요한 이제 단서가 되는 거야. 이거는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은 지금 fx가 증가함수라고 했을 때 물론 감소함수여도 이제 그럴 때도 있지만 일단 증가함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f 인버스 x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그럼 이게 4, 얼마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니? 4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y는 x와의 교점이거든. 그래서 이 4, 4를 그냥 뭐 하시면 돼? 집어넣으면 답이야. 여기다가.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4를 할 수 있어. 그렇지? 자,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은 기울기가 양수라는 걸 일단 보시면 증가함수면요. 거기도 참고해서 잘 나와 있는데 감소함수면 이거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일이 있거든. 근데 거기 뭐 루트 x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뒤에 무리함수를 공부하신 다음에 다뤄보시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역함수를 일단 교점이라고 치면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역함수 구하는 건 실은 구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y는 x와의 교점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았지? 자, 그래서 222번 유제까지 풀고 다음 시간 내용까지 공부한 다음에 이제 중단은 마무리하고 연습 문제하고 푸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진도까지 해서 다음 동영상 업데이트 될 때까지 유형 문제집하고 다 풀어놓도록 하세요. 알았지? 그치? 오늘 여기까지.